휴대폰은 무음으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 및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에 이어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5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괄조정관 이성재 행정문화국장이 총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총괄조정관이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환자 발생 현황은 국외에 523만 7천 명이 확진이 발생했고 국내에는 11,190명이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중에 현재 완치자가 1,213명으로 977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및 우리구 발생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768명이 확진자로 판명되었고 우리구의 경우 13명이 확진자로서 현재 1명이 치료 중이고 12명이 완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29일 12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월 14일 날 이태원 관련해서 13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실무반별 추진 현황입니다. 총괄반은 2월 24일 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린 이후에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6개 실무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개 실무반은 현재 누계 1,710명이 근무를 했고 일일 평균 118명이 24시간 운영체계를 2교대 근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25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을 지난주에 파악했는데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6개 구만 우리구와 같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축소 또는 일상 업무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 대응 관련 주요 회의는 5월 달에는 7차례의 회의가 있는데 대부분 영상회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소강 상태에 있던 그 확진자 발생이 이태원 관련해서 1명 발생함으로 인해 감염병 관리반을 강화했고 또한 제대부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운전원 3명을 채용해서 해외 입국자 수속 및 주말 근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에서 우리 예부 인력으로 해서 우리 재난업무 대책을 지원해 왔으나 시설 운영 개시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지난 5월 8일까지 해서 지원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그들이 하던 지원 업무는 5월 18일부터 공공근로 지원 인력으로 대체했습니다. 5번째, 정부 재난지원금 업무 관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지역 방역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소령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 등 경무에 노고가 많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구청 직원 50명하고 기관 근로자 30명을 배치해서 현재 지원금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14명의 본부 인원을 편성했고 동사무소에는 226명의 지금 재난지원금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쪽 그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직원 복무 지원 및 청사 관리를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구내식당은 박스로 해서 칸막이를 설치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크릴 가림막으로 내일 보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보건소에는 비말 전파 예방 보호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태원 관련해서 또 지역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복무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체육대회, 워크숍, 부서식 등 집단 행사를 5월 말까지 중지했고, 또 서울시 집합 금지 명령 대상 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출입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또한 청사는 수시로 지금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출입자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청사 내 행사, 교육, 회의 진행 시 외부 출입자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반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3월 22일부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769명이 입국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고 해제한 인원도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뭐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많이 입국했는데 최근에는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입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태원 방문자를 중심으로 검체를 했는데 5월 24일까지 330명을 검체를 했고 고3 학생은 51명을 검체를 했습니다. 또한 청담, 강명이 지금 노숙인 코로나19 검사는 지난 토요일 날 12명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구 및 타 지역 확진자 관련해서는 한 건이 있었고 또한 그 우리구를 단영한 부평구 거주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시행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9페이지 마스크 및 장비 현황인데 지금은 이제 안정되었지만 초기에 수급이 불안정했던 마스크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주로 보급해서 국민 생활 안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51만 5천 매를 출고를 했는데 물론 무료 지급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의 57%, 아동 및 여성 10% 등 주로 취약계층에 지급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유 장비는 그동안 보유 장비가 좀 적었어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7종에 81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770개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자원관리반입니다. 현재 상담 및 진료가 24,482건을 시행했고 월별로 선별 진료소 인원을 보시면은 4월 달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이태원 감염이 발생함으로 인해 5월 달에 또한 고등학생들 또 등교에 따라서 좀 증가 추세를 5월 달에는 보였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형 감염 안심 선별 진료소를 보건소 앞에 외부에 설치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상시 진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지원반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이나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455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는 현재 415명에 1621kg을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동주민센터 부서에서 지금 자원봉사자라든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4일에는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발대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홍보반입니다. 속보나 상황 전파,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속보 2건, 상황 전파 5건, 정보 제공 10건, 동영상 4건, 언론보도 97건 등 재난홍보반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협력반입니다. 자가격리자 오늘 현재 국내 37명, 해외 입국자 184명을
184명에서 221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총 11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21명입니다. 그와 따라서 자가격리자는 계속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안전보호 앱을 설치 이후에 입국 허가를 하고 있고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838명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이탈자 2명을 적발해서 즉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민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해서 검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3월 22일, 4월 6일 1, 2차에 거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4월 2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해서 지금 방역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물론 적극적인 개방보다는 소극적인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서서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단계별 이제 공공시설 개방 계획인데 1단계 그 생활 속 거리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의 상황인데 지금 공공시설에 374개소가 있는데 정상 49개소 일부 개방 220개소 휴가는 105개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천 자료에는 없지만 신천지 관련해서 저희 구에 3개소가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2개소는 완전히 폐지를 해서 건물주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또 1개소가 현재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데 주 1회 출장 확인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며 또한 폐쇄 명령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생 지원 현황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11일부터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어제까지 지금 이건 신용 체크카드는 어제까지 현황이 이 표와 다르게 실은 지금 이 표에는 72,437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말에까지 접수한 결과 73,974건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어제까지 해서 10만 2,494가구가 신청을 해서 91.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급수단별 일정표는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어제까지 이의 신청이 2,791건이 접수됐습니다. 주 내용이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로 구성된 애국인 가구 및 내국인의 애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해외 체류자 중에 입국해서 추가해달라는 요청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긴급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지난 5월 15일까지 접수를 완료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가구 수도 많고 지급 대상도 많이 늘었습니다. 신청 접수 건수는 63,570건이 접수됐고 지난주 현황 5월 22일 현재 42,877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전 페이지 하고 지금 보면은 신청 접수 내용 중에 특이사항이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가 31,715건인데 아마 정부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가 이제 동사무소 방문하는 건데 15,173건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12,842가구가 이미 동사무소에 오실 분들이 기지급을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휴업지원금입니다. 1차로 지난 4월 24일까지 접수를 해서 188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완료했고 2차로 지금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34개소가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2차 접수 조건이 1차보다는 좀 완화된 조건입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은 241건이 1차로 지원됐고 2차로 현재 노래방 2개소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50인 미만 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은 현재 이 지원 내용은 월 50만 원씩 2개월간 1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인데 현재 5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27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접수를 완료했는데 35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쪽 코로나 감염 관련해서 확진자가 방문한 피해 기업은 5월 21일 날까지 지급을 완료했는데 36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4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종 이제 주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스 맨 밑에를 보시면은 희망 일자리 관련해서 330개, 우리 구 자체인 동네방네 공공 일자리 119개, 또 공공 일자리 해서 44건, 또한 그 휴학 중인 대학생 아르바이트 11개 등 613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또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24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최근 교회, 노래방 여러 가지 관련 시설들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온계를 배부했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명령서를 49구에서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노래방 및 PC방은 현장을 불시로 현재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민간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수시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304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이번 주말에 아마 이태원 관련 코인 노래 연습장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이 갑자기 시달돼서 지난 토요일 날 12개소에 대해서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학생 고3이 개학함으로 인해 학교에 대한 지금 방역이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방역비 긴급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해서 51개교가 있는데 유치원에는 한 개소당 50만 원, 학교에는 한 개 학교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스크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한 2만 1,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KF 85매씩, 또한 초 3학년에서 6학년 중고등학생 교직원에 대해서는 덴탈 마스크 10매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17개 교회에 대해서는 클린스쿨 사업으로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 안전 도우미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식재료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학교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서 무상급식 예산이 좀 여분이 생겨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6,837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쌀, 식재료 꾸러미 등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김수경 보건소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학교 및 보육시설 대상 보육시설 대상 방역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등교 수업 시작 및 보육시설 개원에 따라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의 조기 인지 및 추가 전파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유관 기관의 협력 대응 체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교육기관, 유치원, 학교가 54개소, 그리고 보육시설로 어린이집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원일은 미정이나 현재 긴급 보육 실시 중에 있고, 학교는 고3 학년이 5월 20일 등교를 시작하였고 5월 27일, 6월 1일, 6월 8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학생과 유치원생이 등교 예정에 있습니다. 고3 학년 등교 이후 20일부터 22일까지 고3 학년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검사한 건수는 총 50건이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방역 대책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평상시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자기 건강관리 상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등교 전에 가정에서 자가 건강관리 상태를 체크한 후 학교로 제출을 하고 5가지 설문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는 등교를 할 수 없고 선별진료소에 들려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한 후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의 마스크 및 에어컨 사용은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최대한 환기를 실시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을 합니다. 공기청정기 가동은 비말 전파 예방을 위해서 자제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보건소 한라인을 구성해서 보건교사와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고 메일로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다음 유증상자 발생 모니터링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는 적극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 만약에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확진 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 소독 및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건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청, 시도가 함께 보건소를 주축으로 해서 단계별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이용 제한은 확진 환자 발생 규모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시설 이용 제한 해제는
소독 완료 후 충분한 환기 후에 사용은 가능하며 추가 환자 발생 상황과 학교 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방역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상황 종료 시까지 보건소 방역반 9명이 등교 일정에 맞춰서 교육기관 주변 시설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 출입구, 벤치, 운동, 놀이시설, 그리고 학교 주변 청소년 다빈도 이용 시설 등에 대해서 보건소 방역반이 소독을 하고 학교 건물 내 교실, 급식소 등은 해당 학교 안전 도우미 등이 방역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보건소에서 방역 장비뿐만 아니라 약품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학교 및 보육시설 방역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서 2020년 제1, 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험 개요입니다. 전체 채용 규모는 2,957명이고 응시 인원은 49,920명으로 경쟁률은 16.9대 1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시험을 치르게 되고 시험장은 우리 구의 경우 3개 시험장에 무밀고등학교 등 6개 학교 136칠에 응시 예정 인원은 2,173명입니다. 금년의 경우에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서 예년과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3월 21일과 6월 13일 두 번 치를 예정이었던 필기시험이 병합 실시됩니다. 한 개 시험실당 인원수도 25명에서 16명으로 줄고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으며 시험이 통합 실시되면서 3개 시험장에 6개 학교로 규모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무자 수도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서 안전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시험장 설치 관련입니다. 필기시험 시행 전후에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 전체 방역을 합니다. 시험 전날인 6월 12일 오후에 방역을 하고 다음날 시험 종료 직후에 다시 한번 전체 방역을 합니다. 방역업체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전문업체와 일괄 계약할 예정입니다. 발열 등 의심 환자에 대비해서 별도 시험실을 학교별로 5치를 확보하고 시험실 좌석 배치는 한 개 시험실당 4곱하기4는 16개로 각 좌석과는 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별로 입구에 수험생 발열 체크를 위한 천막 2개를 설치합니다. 천막은 체온 측정용 하나, 의료 검진용 1개이며 시험 전일 서울시 계약업체에서 일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험 관리입니다. 마스크는 시험장 입구에 비치하고 미착용한 수험생에게 제공합니다. 손 소독제는 시험장 입구에 5개 이상, 시험실 별로는 1개를 비치하고 특히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해서 시험장 입구에서 체온계로 수험생 전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때 37.5도 이상이거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간호 인력이 문진을 실시하고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의 경우에 일반 수험생과 다른 동선으로 별도 시험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험 중에는 마스크는 신분 확인실을 제외하고는 시험장 퇴청시까지 착용하게 되며 만약 무단으로 마스크를 벗을 경우에 3회 이상 경고 후 답안지 무효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 시험 중 답안지 서명, 시험 종료 후 개수 등 필요시에는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마스크, 비닐 장갑 등 모든 방역 물품은 폐기물 봉투와 박스를 활용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증상 의심자에 대한 별도 시험실은 타 수험생과 철저하게 분리하고 별도 시험실 감독관은 반드시 방진복, 방진 마스크, 고글 등 방진복 세트와 장갑을 착용하고 별도 시험실 수험생은 타 시험실 수험생이 퇴청 시까지 시험실에서 대기 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실 내 좌우 창문은 반드시 개방하되 운동장과 건물 내 복도 쪽 소음은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부 요원과 시험 감독관은 마스크 착용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체온 측정, 의료 부스, 시험 감독 등 수험생 접촉 업무 시에는 비닐장갑 착용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 사용 및 체온 검사를 거친 후에 시험 요원의 승인하에 시험실 입출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안전대책, 응시자 입출 동선, 시험실 좌석 배치 등은 부침의 12쪽부터 17쪽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29일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6월 3일까지 근무 명령을 낼 계획입니다. 근무자 명단 편성 시에는 시험 당일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자와 제대분 근무자는 제외하는 등 직원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월 10일에는 근무자 사전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 시험 전날 15시부터 시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로 예년과는 전혀 다른 엄중한 상황에서 시험이 실시됩니다. 부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많은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골목경제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와 서울시, 우리교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종합 안내하는 원스톱 민원 처리 창구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운영 장소는 구청 12층 대강당입니다. 경제환경국장을 센터장으로 하여 총괄 운영반, 자금 지원반, 상담 지원반, 총 3개반 49명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정책 사업으로 직원 차출이 많아 피로도가 누적된 점을 감안하여 기간제 14명을 채용하고 희망근로 10명을 지원받아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교대로 순환 근무할 예정입니다. 운영 초기에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상담과 순환 신청이 주된 업무가 될 예정이며 추후 우리구 특별보증 대출이 진행되면 생존자금 지원 업무가 병행하여 상담과 신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구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운영시간 전후 또는 중간에 매일 방문자 이동 동선 방역을 실시하고 방문자 동선 일원화를 확인하고 열체구와 방명록 작성으로 코로나19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올해 2월 29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업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 신청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유흥업소와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정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마스크 구매와 동일하게 오브제로 운영되며 서울시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게 되는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를 위해서 온라인 신청 기간에도 12층 대강당에 마련된 골목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며 친절하게 상담과 신청을 모두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10부제로 운영됩니다. 관내 우리은행 전 지점과 골목경제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협조사항입니다. 전부서에서는 유관기관과 단체 회의 시에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륜회의가 끝난 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간부님들은 12층 대강동에 마련한 골목경제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하셔서 직원들과 함께 2달 동안 일해줄 주민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공공근로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유형은 생활방역 지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 지원, 청년 지원, 재해 예방 등 총 10개 유형입니다. 목표 인원은 1,016명인데 이 숫자는 행안부 공고사항이지만 아직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이번 희망일자리 사업 수요조사 63개 사업을 확정을 하였고 330명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그 동네방네 일자리 사업을 10개 사업 119명을 확정을 하였고요. 앞으로도 567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인원은 평소 공공근로 250명보다 200여 명 정도 확대된 인원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6억 6,300만 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구직 등록을 한 자 22페이지입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 인원이 다 차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준보다도 더 높이 올려서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일자리센터 업무 지원, 안양천 정비사업, 커뮤니티 센터 운영, 동주민센터 민원 안내 등 환경정비 등 63개 사업입니다. 시급은 8,590원이며 일 5시간 기준 123만 원입니다. 65세 미만은 5시간 약 120만 원 정도고요. 만 65세 이상 3시간은 8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 성격인 전문 인력은 5시간에서 8시간인데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선발 인원은 7월 2일 날 확정되고 또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5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희망 일자리 사업 수요 조사를 2차, 3차 계속해서 발굴하겠습니다. 협치 사항입니다.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일자리 사업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디지털과에서는 구 홈페이지, 소식지, 문자 발송, 일자리 센터 사이트 등록, SNS 계정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부구청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구청 전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비상대책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주민센터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적극행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극행정하면은 그냥 행정이 있고 적극행정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적극행정이 그냥 행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행정이 적극 행정이지 우리가 통상적인 행정과 별도로 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행정이 적극 행정이 아닙니다. 적극 행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적극 행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기계적으로 항상 하던 일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적극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변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은 적극 행정이 필수가 아니겠지만 세상이 당연히 변하기 때문에 적극 행정도 당연히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하되 대응을 잘 하되 그냥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충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존 행정에 어떤 틀이 있다면은 행정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 틀이 맞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방식,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적극 행정이 되겠습니다.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죠. 근데 해결 방안에는 두 가지가 이제 있죠. 하나는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 어떻게 목표를 할 것이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결 목표를 위한 방법, 목표와 수단 이 두 개가 이제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이런 우리 행정 이념의 기준에 맞추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극 행정이라고 또 이제 많이 하잖아요. 뭐 복지부동, 복지 안동이라고 말도 옛날에 있었어요. 눈만 껌뻑거린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설레답습 행정 이런 용어들이 있죠. 무사한 일, 보신주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소극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극 행정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공무원 개인을 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소속된 과, 소속된 국 이렇게 작은 단위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피곤해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일만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은 소극 행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좋은 선례가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딱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디지털 격차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금천구에서만은 이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기기 보급의 문제 그리고 이 통신망을 우리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보급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교육 이 활용할 수 있는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선례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안 된다는 보고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5월달 연초에 연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연휴 기간 끝나고 뭐 한참 하다 보면은 이제 보고가 올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 외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보고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반대였습니다.
반대로 제가 부탁드리는 그 이상으로 과장, 팀장, 직원들이 성심을 다했다는 그런 인상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아주 충실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고, 청장님께도 이미 보고가 돼서 이제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행정 공무원을 한 30년 가까이 이제 합니다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피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불가론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인력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고 일을 시키실 것 같으면은 인력을 주십시오. 아니면 봉급을 올려주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불가론이 많이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많죠,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시기상조론이에요. 맞는 말씀이긴 하나, 그거는 현 시점에는 안 맞고 미래에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시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담당자도 인사 발령이 나고 그 지시한 사람도 어디 갔기 때문에 사실은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좋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시기상조론이에요. 통상적으로 노련한 공무원들이 많이 쓰죠. 이런 거를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일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계속 시간을 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계속 이제 그 다음에 후속 지시가 없으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후속 지시가 있다, 그럼 그때 가서 그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시간이 흘러서 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사 발령이 있어서 다 이제 흩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아마 선배들이 아마 이렇게 많이 전수를 해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소극적인 행정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금천구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고, 행정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기업에도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은 반드시 망한다. 이건 또 하나의 또 철칙이 되겠습니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적극 행정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 우리는 발명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없는 걸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없는 걸 만든다고 하는 건 우리 역할도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5년 전에 우리 교통 시스템을 개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환승 시스템이죠. 근데 그거 서울시에서 기술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있는 기술을 우리 행정이 도입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있는 기술을 도입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난 저는 이 사회적인 그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15년 전에 사실 지금 하기도 어려울 텐데 15년 전에 있는 기술로 환승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GPS가 막 개발할 때 그때 있던 기술을 활용해서. 그래서 변화에 그때 정말 잘 적응을 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이버 있죠. 네이버 잘 아시고 카카오톡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네이버 카카오톡에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까? IT 기술을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있는 IT 기술을 만들어서 플랫폼만 짠 거 아니겠습니까? 배달의 민족 마찬가지죠. 다 있는 기술로 그냥 플랫폼을 짜서 엄청난 기업 가치가 있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톡은 지금 10년 만에 5배 기업 가치가 올라갔어요. 주식이 30만 원 넘습니다. 삼성이 55만 원인데 엄청나게 지금 우량 기업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아마존닷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
처음에 아마존닷컴도 그 설립자가 누구였냐면은 IT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이 처음에 도서를 온라인 판매하자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바로 금융에서 연봉 1억 넘는 그런 회사 박차고 나와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지금 기업이에요. 거기는 5년 만에 지금 5배 지금 성장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있는 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요새는 각광을 받는 것이고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있는 거 정말 많습니다. 있는 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좋은 행정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무슨 일을 무조건 벌리는 게 또 적극 행정이냐 또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적극 행정이 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일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적극 행정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관하고 어떤 공공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지금 칩시다. 제가 지금 신뢰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추가 비용이 만약에 들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억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추가 비용이 10억이 더 들었다고 상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하고 다른 기관하고 협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5억씩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방 기관이 자기네들은 한 푼도 못 내겠다. 딱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적극 행정입니까? 10억을 우리가 다 부담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적극 행정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이죠.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가 20억을 투자해가지고 얻는 효과가 있고 다시 거기서 10억을 더 추가했을 때는 비용이 50%가 더 증가하는데 상대방이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아무 계산도 안 해보고 덜컥 그냥 우리가 다 부담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적극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효율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심사숙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차선의 방법, 제3의 방법을 또 찾아내기 힘이 들죠. 다시 또 조사하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적극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소신 행정을 소극 행정과 막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기 싫은 자기 그 이기심을 소신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그냥 그걸 고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소신 행정이 아니에요. 자기 아집 행정이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착각을 소신 행정이라고 막 포장해서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양, 자기가 법의 수호자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법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 공무원의 특권이 뭡니까? 법을 고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 우리 주민들은 법을 고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례도 우리가 발의만 하면은 우리가 기한을 해서 하면은 조례도 만들 수 있고 우리 기관이 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은 법률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법이 뭐 어떻다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의 수호자이냐 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법보다 현실, 변화, 어떤 게 정의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앞서서 법도 다 그 아래에 있다. 형평성,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효율성, 이런 기준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변화를 꾀할 때 법이건 현실이건 정책이건 우리가 만들고 고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적극 행정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천구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여기 금천구에 발령받아서 와서 제 초기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금천구가 쇠퇴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공무원이 뭐 하는 역할이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쇠퇴하는 게 우리 공무원 탓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책임도 또 없다고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천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금천구도 발전하는데 반드시 기여가 되고 희망이 열릴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시기도 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신안산선도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나머지 그 병원 설립 문제도 어려운 산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뭐 금천 역사도 이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행만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 공무원들이 놓치지 않고 10분 활용하고 우리가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일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실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학교 등교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조치 사항들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보건소와 학교와의 이제 한 라인 구축을 하시겠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좀 더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 라인을 구축할지 또 한 라인을 구축의 운영을 어떻게 이제 해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요. 특히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이제 전문 보건교사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와 또 보건소와의 연락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구축을 좀 점검하시고 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실제로 가상을 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내지는 보건소에서 그렇다면 119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뭐 이러저런 좀 세부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골목경제지원센터 보고도 있었습니다만은 각종 여러 가지 그 지원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홍보를 해주시고 또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우리 금천 구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요. 특히 일자리 오늘 이제 보고도 하시는 일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자리 발굴에서부터 또 일자리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세무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올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벌써 이제 6월달에 다가옵니다. 이제 상반기가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에도 추경을 통해서 1조 원 이상 이제 세출 구조 조정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차, 3차 서울시 추경이 예상이 되고 또 국회도 원구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수립했던 예년도에 수립했던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와 변동이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국비라든지 시비 요청 사업
또 관련된 재원 조달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점검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 긴급하게 세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도 하시고, 또 우리 금천구는 생활 SOC나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이제 하반기에는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예산 확보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좀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뭐 공직 문화나 여러 가지 이제 부부장님 지적도 있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피로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하위직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서 여기는 이제 뭐 6급 우리 팀장님들 많이 안 계시지만 6급 팀장들의 솔선수범들이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6급 팀장들의 역할이 구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정의 허리 역할을 하고 또 중추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하위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도 팀장이고요. 또 동시에 국가장님들한테도 보고하는 그런 허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6급 팀장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선수범의 요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과장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께서 6급 팀장들에 대한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애정과 또 여러 가지 솔선수범 또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또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러 가지 부서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부서별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도 잠깐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어떤 뭐 회식하라는 이런 식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소통과 그다음에 조직 활성화 또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우리가 힘들지만은 코로나19로 힘들지만은 소규모로 이렇게 좀 해서 그런 자리를 잘 만들어 갖고 구정의 방향이나 또 구정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여러 가지 이제 집합교육이라든지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6개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먼저 주변을 살피고 우리 내부부터 잘 살펴나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또 필요한 방안을 좀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